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텍 강사 이승우입니다. 제가 그 책류가가 계속 안 좋다고, 특히 36개월 이전에 안 좋다고, 그러면은 36개월 이전 어머니들은, 그래? 그런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 라고 하는데, 이미 진행을 했던, 한 60개월 넘어가지고, 초등학교 한 2, 3학년, 엄마들은 그게 왜 나쁘냐고 난리 개난리를 치는 엄마들이 있어. 아직까지는 아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분명히 책류가 했던 엄마들 특징이 뭐냐면은 한자를 안 시켜.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문해력이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대체적으로 또 책류가 많이 했던 애들이 문해력이 떨어져요. 근데 엄마들 수준에는 애들이 괜찮다고 느끼는 것 뿐이야. 그런 엄마들은 어차피 뭐 공부 안 했으니까. 원래 그런 난리 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런 엄마들이 대체적으로 공부 지질나게 안 했던 엄마들이야. 그러니까는 이게 좋은지 나쁜지조차 분간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엄마들은 공부 좀 했던 엄마들. 그 다음에 내 강의를 듣고 흥분하고 왜 저 새끼 헛소리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과거에 공부 안 했던 엄마들이야. 특히 수학 연산에 막 목매는 엄마들, 연산이 다라고 생각하는 엄마들도 공부 안 했던 엄마들이야. 보통 수학도 연산과 수학이라고 그러지, 하여튼 나눠. 연산은 수학이 아니야. 수학은 어떠한 학문의 이치를 깨달으는 게 수학인데, 연산은 그냥 말 그대로 셈이야. 산수란 말이야, 산수. 산수랑 수학이랑 달라고 해. 우리 때도 산수 다음에, 그 다음에 수학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근데, 연산을 수학이라고 받아 우기는 사람들은 공부 진짜 지질나게 안 했던 사람이야, 예전에. 어차피 그런 사람이 엄마가 돼서 애들 가르치니까는 연산하다가 애들이 포기하는 거야, 나중에. 자, 제가 책육아가 36개월 이전, 뭐 60개월 이전도 마찬가지야. 안 좋다고 하는데, 특히 36개월 이전은 36개월 이전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문제의 증상이 생기고 뭘 못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짜 책육아가 나쁜가? 그 다음에 책육아가 예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른가? 왜 지금 고등학생 엄마들이 지금 책육아 뭐 한다 그러면은 이게 왜 뭐 나쁘지? 우리도 이렇게 했는데 라고 생각해. 근데 고등학생 엄마들이 생각하는 책육아는 뭐냐면은 뭐 그냥 36개월 전에는 거의 안 했지. 거의 안 하고 36개월 지나가지고 아이랑 조금씩 책을 읽은 것들. 딱 그 정도로 생각해. 내가 그 정도만 해도 뭐라고 안 해. 그리고 그 정도 하는 건 별 문제가 안 돼. 36개월 이전만 안 건드리면은. 36개월 이전에 하더라도 책도 뭐 몇백 권씩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막 2, 30권 가지고 대충 그냥 심심할 때마다 아이랑 책 읽고 그 다음에 다른 활동도 하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 근데 그때 시절에는 애들이 보통 밖에 나가면은 애들이 바글바글 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처럼 이기주의적이거나 개인주의적이거나 그러지 않아. 어린이집을 지금 고등학교 엄마들 때는 거의 안 보냈어. 거의 안 보내도 그 어린이집이 바글바글 했어.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애들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가 과연 엄마들 문제일까? 아니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다 짜고 무조건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애들이 막 빠지고 이러는 거를 용납 못하게 하고 무슨 학교 시스템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스템도 꼭 학교처럼 운영을 해. 왜 애들을 학교처럼 운영을 하냐고. 자, 어쨌든 간에 이 책육아도 문제긴 하지만은
지금 아이들 책 육아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책 육아는 애들 벌써 태어날 때 100권, 200권, 300권 깔아놓고 36개월 되면 이미 1000권이 돼 있고, 다 좋은 거 같고 책이, 그래서 잔뜩 깔아놓고 패드 깔아놓고 책을 겁나 읽히는 거야. 하루에 막 30권에서 50권 정도로 막 매일 읽히는 거야. 애들은 지금 못 읽으니까 엄마가 계속 읽어주지. 그러니까 책 활동 외에는 어떠한 활동도 안 하고, 뭐 무슨 활동 한다고 해도 교구, 나무로 된 거. 근데 그 교구 내용을 보면은, 잘 보면은 이게 초등학교 때 해야 되는 내용. 또 선행이야. 책도 초등학교 때 읽어야 되는데 또 선행이야. 몇 년 선행이야? 6년 선행 아니야. 6년, 7년 선행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7살 지나면, 6살 지나면 안 해. 초등학교 들어가서 해야 될 거를 미리 땡겨서 하잖아. 그러면 6년 후에 망가지게 돼 있어. 6년 후. 맥스 6년이야, 그것도 맥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면은 애들이 비문학, 그러니까는 뭐, 과학도서 이런 것들을 6살에 보다가 이제 끝나는 거지. 학교 가가지고 흔한 남매 과학도서 그거 보다가 3학년부터 책 안 읽어요. 그것도 맥스까지 잘 가는 애들이고, 보통은 영세 책 육아 하면은 기껏해야 한 6세 정도 되면 책 쳐다도 안 봐. 아니면은 반대로 책 중독이 돼요. 책 강박증이 생겨.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책 강박, 책 중독은 거의 흔치가 않고 거의 다 책을 안 봐요. 36개월 하면은 학교 가기 전에 비문학 도서들 좀 읽고, 그러니까 그림 많이 나오는 거, 그런 거 읽다가 이제 학교 가면은 흔한 남매 보다가 초등학교 3학년 되면은 책 읽기 종료. 아니면은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글씨 강박, 문자 강박, 그러다가 아무 의미 없이 뜻도 모르는데 그냥 읽는 그런 생각이, 그런 현상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해력 떨어진다 그러죠. 어차피 뭐 6살에 책 종료했던 애들도 문해력이 떨어져. 하여튼 책을 빨리 읽으면 애들이 문해력이 떨어져요. 근데 비단 이게 어렸을 때 책만 읽히는 게 문제일까를 한번 봐야 돼. 자, 내가 책을 읽은 애들 공통 특징이 뭐라 그랬어? 36개월 지나서. 뭐 묻는 거 싫어하고, 겁나 깔끔한 떠렸고, 그 다음에 정리정돈 엄청나게 하고, 어떤 거에 대한 도전 의식이 없고, 지면 돌아버리고, 안 되면 돌아버리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어려워 보이면은 못해, 싫어, 이 소리 많이 하고. 도전 의식이 거의 없단 말이야. 도전 의식이 없으면은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런 증세가 생겨요, 공통적으로. 근데 이제 책 육아를 얼마나 많이 했냐에 따라서 그 증세가 그 증세가 아이들마다 좀 다를 뿐이에요. 그냥 어떤 아이들은 너무 강하고, 어떤 아이들은 살짝 오고. 그냥 그 차이예요. 그러나 어차피 그게 후유 증상이란 말이야. 세던 나쁘던 간에. 근데 약하다고 그대로 가면 어떻게 돼? 똑같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강한 아이들은 아예 모든 거에 대한 도전 의식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괴팍해지거나 짜증을 많이 부리거나, 여자애들도 그러긴 한데 밖에 나가면 애들이 말을 안 해.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이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중에서도 남이 하는 거 부시고 망가뜨리고, 아니면은 꿍에 있고 그냥 처박혀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야. 이런 부작용 증상이 생겨. 근데 엄마들은 이거 뭐라 그래? 기질이라 그래.
아니, 솔직히 기질이면은 이걸 고칠 수가 있어? 없잖아. 그거 뻔히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평생 못 고치는 거야. 얘네가 가진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증상을 고쳤어. 기질일까? 아니야. 엄마가 만든 거야. 내가 만약에 고치면. 그걸 내가 증명을 했잖아. 내 단톡방이나 내 강의를 통해 가지고 그게 기질이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을 했어. 내가 하려는 대로 하면은 그 증상이 없어졌거든. 기질이 아닌 거야. 엄마가 잘못 육아를 한 거야. 자, 이 문제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책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야. 책 육아 때문에 생기는 거는 있어. 또 다른 거를 했을 때 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책 육아를 했을 때는 그게 좀 더 나타나는 게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 증상이 나오는 게 있어. 책이니까 같이 문제가 나오는 거야. 36개월 이전에 이게 뭐여든 상관이 없어. 뭐든 상관없어. 이 아이가 36개월 이전에 어떠한 거 같은 거를 30분 이상 돼서 1시간 이상 하는 게 반복적으로 많아지잖아. 그러면은 아이들의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서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현상이 생기고 강박하는 현상이 생겨요. 이게 피아노여도 상관이 없고 바이올린이어도 상관이 없고 뭐 다른 교구 활동이라도 상관이 없는 거야. 한 가지를 30분 이상부터 해서 1시간 이상 계속 하게 하는 거. 그리고 집안에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을 놔두지 않는 거야.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하여튼 그렇게 하면은 한 2가지만 계속 뺑뺑이 돌리잖아.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아까 말한 그 증상을 그대로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모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근데 지금 업체 쪽에서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 애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 어떤 게 제일 좋겠어? 당연히 엄마들이 진짜 지금 관심 있는 것들 있지. 초등학교 때 당장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거를 미리 땡겨서 하면 죽이는 거지. 엄마들 환장하거든. 그런 거야. 그게 책이었던 거야. 판매율이 장난 아니거든. 모든 영아 시기의 아이들을 건드려 버리니까 판매율이 장난이 아니야. 웬만하면 다 사거든. 그리고 엄마들이 보통 의심을 안 해. 책은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의심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모든 엄마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 책이라는. 그러니까 이 아이템 선정이 엄마들이 환장할 만한 걸 선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선택한 게 뭐야? 영어야. 일리가 있거든. 왜 연사는 안 먹혔을까? 그 연사는 과거에 많은 엄마들이 하다가 야, 안 된다, 이걸 하다가 애랑 막 싸웠다, 뭐 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그러니까 연사는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영어는 언어야. 근데 좀 시키는 거 보니까 주변에 2살, 3살짜리 애들이 영어를 하더라. 이것도 아이템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는 영어랑 책을 선택한 이유가 그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 증상은 36개월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미 벌써 책은 다 사놨잖아. 교구 왕창 다 사놨잖아. 걔네들이 하려는 시스템대로 엄마들이 지금 다 하고 있고, 이거를 없애는 순간 어떻게 육아를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혀.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를 계속 가고 있었던 거야. 책 육아를 했더니 어떤 애들은 책을 안 봐. 안 보는 애들 억지로 잡아 끌다 보니까는 애들이 이상 증상 생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도망 다니고
이상하게 되는 거야, 애들이. 자, 영어를 시켰더니 문제 증상이 뭐가 나타나? 뭐가 나타나? 애들이 한국말을 안 하네? 영어만 하네?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못하면 어떡해. 큰일 나잖아. 근데 돌이킬 방법도가 없어. 영어를 먼저 안 하고 다시 한국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애들이 언어 지연이 와요.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책 중독에 또 열심히 또 같이 섞어서 숫자까지 하다 보니까 남자애들 숫자 중독, 숫자 강박까지 생겨버리고, 또 책을 또 좋아하는 자네형 애들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책이 없으면은 생활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야. 36개월부터 엄마 책 막 중독 걸린, 그러니까 무슨 음주 중독, 담배 중독된 그런 아이들처럼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거야. 그때 가서 이거 아니다 그랬는데 이걸 해결법이 없고, 오히려 조기교육 유튜버들은 좋은 증상이래. 와, 환장하는 거지. 이 엄마는 그 정도로 애를 책을 읽히고 싶었던 건 아니야. 그런데 애가 그런 불안 증상까지 보이고 있는 거야, 책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상한 거지. 근데 애가 바이올린을 하거나 뭐 다른 걸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애들이 할 수는 없거든. 그리고 그런 나쁜 증세가 나타나더라 하더라도 바이올린 쪽에서만 나타나지, 학습적으로 봤을 때 다른 쪽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책은 초등학교 이후부터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학습에 필요한 거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 모국어 계통에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는 실질적으로 애들이 말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겨. 책은 안 보기 때문에 애들 문해력에 문제가 생겨서 초등학교부터 뭘 나갈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야. 내가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이 책 육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떤 거에 하나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책이었던 거고, 그 책을 했을 때 나중에 문제 증상이 생기는 거고, 영어를 했을 때 애들이 모국어 계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야. 근데 간혹 가다가 언어 계통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 얘네들은 버티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얘가 한 가지 언어밖에 못하는 애들 같은 경우 한국어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하여튼 잘 생각해서 보시고 하시고,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